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서입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입니다. 365일이니까 앞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40 한 초반에 지금 데이가 나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나가다 보니까 사실 뭐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녹화가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매일매일 촬영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방송할 그 주에 방송할 부분들을 미리 녹화를 해 놓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찍으시면서 노배경색에 그 다음에 옷도 뭐 하얀색이든 까만색을 이렇게 주종으로 입거나 단색으로 입어갖고 그런 어떤 옷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왕이면 좀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덜 지루하시라고 옷을 조금 바꿔 입는 편이에요. 바꿔 입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돼 있고요. 어, 뭐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영상을 찍어 놓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텍스트 기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 이미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제가 암만 설명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미지가 한 컷이 딱 뜬다거나 이러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을 좀 뭐 관여되는 시간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그 아이디어 소스에 대해서는 플릭스버스라고 하는 버스 업계의 우버를 꿈꾸는 회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일 기반의 어떤 그 서비스를 2013년도서부터 이 시외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요. 스타트업이 진행이 됐는데, 플릭스버스라는 곳은 유럽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 시외버스의 전체적인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헝가리,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17년도에 플렉스버스의 어떤 기록을 보면 굉장히 대단해요. 우선 매출이 5억 유로랍니다. 1년에 5억 유로면 하나로 환산하면 6,660억 원 정도의 매출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 사용하신 이용 승객도 무려 4천만 명을 넘었고요. 서비스 지역은 유럽의 27개 국과 그 다음에 1,400여 개 도시를 하루 평균 25만 회 정도를 운행을 한대요. 여기서 궁금하신 점 있지 않습니까? 6,600억, 그 다음에 27개국, 1,400도시, 그것도 하루 평균 25만 회에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 플렉스버스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쵸? 굉장히 커야 되겠죠? 차만 보유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일일 횟수, 운행 횟수를 얘기 드렸잖아요. 25만 회라고요. 25만 회라면 거기에 동원될 수 있는 시외버스가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굉장히 많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플렉스버스에 소유되어 있는 버스는 한 대도 없다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발명을 이 기구적 발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로 시작했고, 아마 발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그런 쪽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그 아컨 TV를 하게 되는 그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발명가로서 제 이름을 더 알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시스템 발명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컨 TV도 만들고 아이디어 365 코드노도 진행을 하는 것처럼, 플릭스버트 버스가 25만 회의 하루의 운행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버스는 한 대도 안 갖고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릭스버스가 꿈꾸는 버스계의 우버를 꿈꾼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버를 모르시는 분들은 우버를 검색해 보시고요. 우버라는 회사가 어떻게 돼 있죠? 차량 렌탈 사업을 하지만 정작 자기네들은 차를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유휴 서 있거나 내지는 운행 방향이 같은 부분에
내지는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차를 우버라는 어플을 통해서 연계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플릭스버스도 대충 이해가 되시죠? 맞습니다. 플릭스버스도 결론적으로는 우버와 비슷한 모델을 가져가는데, 그 우버와 비슷한 모델을 가져가는 것 동시에 뭐 당연히 플릭스버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우버가 먼저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플릭스버스가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버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쵸? 자동차를 대상으로 했지만 플릭스버스는 다시 독일 기반에 있는 이 누군가는, 창업자는 버스 기반으로 했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버가 했으니까 버스는 안 된다? 그게 지적재산권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버가 전 세계를 끌고 간다든지, 내지는 지역적으로 못 한다든지, 플릭스버스는 플릭스버스대로 한다든지, 이런 차이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이템을 제가 알려드렸을 땐 무조건 카피캣을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 그런 환경이 없다면 그 회사하고 지적재산권 분쟁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없다면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죠. 한국에서도 이미 이 자동차를 저거하는 우버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자전거 공유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에 대한 공유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지만 플릭스버스 같은 아이템들은, 그런데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공유에 관련된 것만 검색을 해도 많은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게 비즈니스의 성패를 나타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예전에서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G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옥션이 있었지만, 그 옥션이라는 아이템이 한국에 처음 경매라는 것을 가져와서 저기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건 미국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만들었고, 결론은 그 회사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베이잖아요. 그쵸? 이베이가 미국에서 결론적으로는 옥션이라는 어떤 것을 가져온 걸 한국에서 옥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죠. 됐는데 그것이 활성화됐지만, 결론은 한국에 활성화된 회사는 뭐 옥션이 계속 갈 수도 있었지만, 그 회사를 인수합병시킨 것은 그런 옥션, 이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는 웹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던 이베이사가 결론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G마켓이라든지 이베이를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G마켓이나 이베이는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가 되는 거죠. 그건 뭐 비즈니스 상황에서 얼마든지 기업이 인수합병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독일 기반의 이 플릭스버스라는 것이 독일과 유럽 전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도 한국에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플릭스버스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소스에 관련된 것을 한국화시키는 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충분히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유레일 패스, 유럽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유레일 패스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철도청이나 이런 데서 이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쓰거나 한국 사람들이 자국 내 관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플릭스버스를 제가 약간 응용을 하면, 앱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자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에 오는 여행자들이 뭐 서울만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을 이용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플릭스버스 같이 앱을 하나 다운을 받으면, 그 앱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그 교통편을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잘 응용해 보시면 저는 다양하게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도 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꼭 외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못 만든다? 한국 환경에 맞춰서 만들면 그 원소스는 거기서 응용이 됐다 하더라도 변질이 된, 변화가 돼 있는 아이디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릭스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기차 요금의 반값 정도 되고요. 항공기는 3분의 1 가격으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99유로짜리 인터플릭스라는 이름의 티켓을 이용하면 48시간 동안, 이틀이네요. 이틀 동안 유럽 5개 도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대요. 하나로 따지면 12만 6천 원 정도인데 충분히 어느 나라를 갈 때 그 지역에서 플릭스버스 어플을 보면 내가 어디로 이동할 때 또 다른 플릭스버스가 와서 그것을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조치가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응용을 해보면 충분히 플릭스버스의 변형된 것들이 이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 IT 경쟁력이 강한 시대, 특히 한국 같은 데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던지는 아이디어 소스는 소스라는 개념에서 받아들이면 돼요.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쵸?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안 되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쵸? 이것을 독일이나 유럽 기반에 있는 플릭스버스라면 한국에서는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을지 꼭 버스만 하지도 않고 대중교통인 택시와 버스와 기차와 무언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스계의 우버를 꿈꾸는 플릭스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시거나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내지는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하신 분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같이 뭔가 움직여서 같이 소통을 해서 성장하는 아컨TV가 되기를 바라는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